늦은 저녁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김진호 씨는 집안의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올해로 60. 정년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났고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지도 오래입니다. 집 한구석에 놓인 중고 노트북을 켜고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합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 60대 창업 아이템, 퇴직 후 사업 성공 사례. 조용한 밤 클릭 소리만 방 안을 메웁니다. 사실 김 씨는 한때 창업이라는 단어를 멀리했습니다. 일은 늘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모험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남았고 자녀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나눠 쓰다 보니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품은 건 김 씨 혼자만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규모,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또는 지역 특산품 판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싶거나 어쩌면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창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과연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선택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조용한 질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김 씨와 같은 이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경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려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시니어 창업이라는 단어가 뉴스와 정책 설명서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도전과 같은 말로 여겨졌던 창업이 이제는 중장년층, 특히 60세 전후의 사람들에게도 점차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흐름은 단순한 개인의 특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시대적 풍경일까요?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창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체 신규 창업자 중 약 26%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년 퇴직과 함께 사회에서의 역할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위한 시도로서 창업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흐름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니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창업 지원 사업, 50플러스 창업지원센터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자 대상 창업 아카데미나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교육은 있으나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정작 초기 창업 자금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창업 붐의 이면에는 사회 구조적 배경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퇴직 이후 소득 공백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정년은 60세 전후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대체로 63세에서 시작됩니다. 이 23년의 공백은 단순히 생계비 부족으로만 그치지 않고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 하락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은퇴 이후 남은 30-40년의 시간을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변화도 시니어 창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점차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있으며 재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단기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이 주를 이루며 이 역시 체력이나 디지털 적응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아 중장년층에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창업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구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활용해 작은 카페를 열거나 오랜 직장 생활의 경력을 살려
1인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 귀농 귀촌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라는 절박함이 깔려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김씨들이 인터넷창에 창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닿은 숫자와 통계는 어쩌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창업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 선택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호 씨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구직 사이트에 꾸준히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30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자신만의 경력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대부분 연령 초과, 디지털 역량 부족이라는 간접적인 거절 사유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깨닫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성실함만으로는 재취업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남은 퇴직금으로 뭔가를 시작해보자고. 이처럼 많은 중장년층이 창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데는 단순히 새로운 도전이라는 낭만적인 이유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계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의 학자금, 주거비, 본인의 노후 생활비 등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1인당 월 60, 70만 원 수준이며 이는 혼자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창업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의 벽입니다.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좌절은 경력 단절에 대한 불이익과 나이라는 요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했다 해도 IT 중심으로 급변한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합니다. 또한 조직 내 연령 구성을 이유로 조직 문화에 적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낙방 끝에 차라리 내 일을 시작하자는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의외로 많은 시니어 창업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외에도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직장 생활 내내 조직의 목표에 맞춰 살아왔다면 은퇴 후에는 본인이 직접 주체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커피에 관련된 작은 가게를 열거나 손재주를 살려 공예품을 판매하거나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이 지역 기반 투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창업에는 반드시 자본이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창업자 중 절반 이상이 5천만 원 이하의 자본금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상권 입지, 초기 마케팅 인건비 확보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일부는 창업을 위해 대출을 감행하지만 수익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고 빚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불안은 창업 이후에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 비대칭 역시 큰 장애물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입점, SNS 운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청년 창업자가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배달 플랫폼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비해 시니어 창업자는 여전히 전단지와 입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생존율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창업은 대부분 1인 혹은 부부 단위로 이루어지며 조직 내 동료나 상사와의 상호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서적 외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그 고립감은 우울감과 자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하는 시니어 창업자의 비율은 약 30%에 이르며 그중 상당수가 정신적인 이유로 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결국 시니어 창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자존감, 정체성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심의 순간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김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을 탈탈 털어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하면서 그는 밤새도록 레시피를 고민했고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3개월은 적자가 계속됐고 SNS 마케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루에 한 명씩 단골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가 다시 삶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창업은 그 자체로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때론 아주 작은 준비의 차이에서 결정되며 무엇보다 이들을 둘러싼 사회 이해와 지지 제도의 실효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같은 선택이 일상에서 어떤 현실로 이어지는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작은 골목길. 해가 막 떠오른 아침 6시 김진호 씨는 김밥 가게 셔터를 올립니다. 어제 남은 밥과 재료를 점검하고 묵은 김치를 다시 볶아 김치볶음밥을 준비합니다. 아내는 주방 한편에서 계란을 굽고 김 씨는 포장 용기를 정리합니다. 첫 손님은 근처 중학교로 향하는 학생, 다음은 출근길 직장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 굽은 허리때때로 엇갈리는 주문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김 씨는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처럼 시니어 창업자들의 하루는 체력과 정신력에 끈질긴 지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반복 작업도 더디고 작은 실수에 대한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특히 외식업이나 도소매업처럼 몸을 쓰는 업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노화된 시력은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결국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가족의 시선과 기대도 이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처음 창업을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보여준 반응은 대개 반반입니다. 응원해요 아빠 라는 따뜻한 말도 있지만 굳이 지금 이 나이에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서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늘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현실은 기술 격차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영업은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장 예약 배달 앱 등록, SNS 홍보, 간편 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창업자들에게 이는 또 다른 언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종일 재료 손질과 손님 응대에 지친 뒤 밤늦게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며 인스타그램을 배우려 애쓰는 그들의 모습은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하거나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느림이 가진 힘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 씨의 가게에선 모든 김밥이 주문과 동시에 말아집니다.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뒤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골들은 기다리더라도 그 맛에 다시 옵니다. 빠르지 않지만 정성스럽고 작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평판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의 한 시장에서는 시니어 창업자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브랜드 패키지를 새롭게 꾸미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때로는 지역 청년들이 SNS를 대행해 주거나 구청의 청년 서포터즈가 온라인 리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창업은 혼자의 싸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받고 저녁엔 수익을 계산하며 한숨을 쉬는 일상.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저조한 날엔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가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열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씨는 말합니다. 힘들지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지만 적어도 집에만 있던 시절보다 덜 외롭습니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판다는 게 참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의 말처럼 창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자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며 어느새 그는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답을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오후 김진호 씨는 가게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 이제서야 조금 느슨해집니다. 여전히 손님은 많지 않고 매출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그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게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단골의 익숙한 미소에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60세에 창업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최후의 선택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쩌면 인생 후반전의 새로운 방식이자 다시 사회와 이어지려는 깊은 의지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창업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경로를 다시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로 외롭고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분명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창업 교육이나 자금 지원을 넘어서 창업 이후에 지속적인 멘토링 세대 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 동반 프로그램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구조적인 장치가 더 촘촘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에 맞는 삶을 말하지만 과연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해 정해진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의 60세는 과거의 40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건강도 열정도 가능성도 남아있는 이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사회 전체의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에게 묻습니다. 창업이라는 길을 다시 선택하겠느냐고. 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요, 적어도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게 저는 감사해요. 이 조용한 한마디 속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수 있지만 그 숫자 속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60세에 창업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선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용기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 곁을 함께 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